오늘 등비 수열 나갈 거야. 수열은 선생님 좀 신경 써서 하고 있는 거고 등차부터 한번 봅시다. 답을 그려줘야 되겠지? 옛날 거부터 먼저 볼게요. 옛날 거 레벨 1. 자, 1번에 2번, 2번에 5번, 2번에 5, 3번에 6, 4번에 4, 5번에 3. 여기까지였지? 6번은 풀어도 상관없어. 6번은 2, 풀면 이렇게. 자, 레벨 2에 1번에 1, 2번에 2, 3번에 2, 4번에 2, 5번까지였나? 5번에 3. 이렇게. 됐어요? 자, 질문 한번 해볼까? 레벨 1 질문. 이거는 없어? 아니, 레벨은 없고. 지우는? 승훈이는? 레벨은 괜찮아. 오케이. 레벨 2 가봅시다. 레벨 2 질문. 1번, 2번. 1번 이거. 현성이 2번. 2번. 아영이는? 1번. 1, 2, 5. 좀 되나? 문제부로 다 들어가?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어제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간단히 복습할게. 쓰진 않을게. 우리가 수열이라는 것은 뭐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정원 명제는 수열은 뭐다? 디자인이다. 그죠? 수열을 바라보는 관점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하나는 집합적인 거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기준, 규칙에 따라 숫자를 모은 건 똑같지만 집합은 순서가 없지만 수열은 순서가 있다. 그다음 뭘로 볼 수도 있어? 함수 먼저. 함수로 볼 수 있지. 그러니까 등차든 등비든 규칙성이 존재하니까 걔를 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함수식이랑 비슷하면 비슷해. 비슷하지? 차이가 있다면 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지. 뭐 1.1도 되고 0.9도 되고 루트 3도 되지만 수열은 뭐만 돼? 1, 2, 3, 4라는 정수밖에 안 되는 거지. 컨셉이 돼요. 그래서 등차 수열을 우리가 배웠는데 n에 관한 몇 차씩? 1차씩.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몇 차씩? 2차식이 되어서 함수적인 접근도 가능합니다. 아주 최고 상위권 문제는 함수적인 그래프적인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지? 명제로 볼 수 있었지. 이 명제는 이제 논리랑 연결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수학에서의 특히 이 수열에서 파트는 뭐다? 연역적인 명제야. 연역이란 뭐다? 가정이 참이면 결론도 참이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3요소가 누구야? 첫째 항 필요하지. 공차 필요하고 n이 항이 몇 번째 장은 필요하지. 그거 가지고 뭘 만들어? AN을 만들어낼 수 있지. AN식은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 D. 근데 여기 식에서 어떻게 돼? n은 바뀔 수 있지. 두 번째 항이 될 수도 있고 10번째 항이 될 수 있으니까 변수란 말이야. 첫째 항은 우리가 뭐야? 고정된 상수라고 봤지만 10번째까지 갈 때 첫 번째부터 시작하면 몇 D야? 9D지만 다섯 번째부터 시작하면 몇 D야? 5D가 되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린다. 이해됐어요? 근데 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공차 D는 제일 변하지 않는다. 그때 공차 D가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1차함수처럼 생각하니까 가장 중요한 공차 D는 1차함수의 뭐랑 똑같다? 기울기랑 똑같다. 그래서 기울기 구하듯이 뭘 할 수 있다?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해낼 수 있다. 이해됐어요?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성립 때문에 합 가기 전에 중간 단계에 누가 있다? 등차 중앙이 있지. 연속된 세 수가 등차 수열이 된다. 어떻게 된다? 가운데 항의 몇 배는? 2배는 뭐랑 똑같다? 앞뒤 더한 것과 같다. 뭐야? 등차 중앙. 이해됐어요? 이해돼? 등차 중앙. 이 등차 중앙이 사실은 무슨 개념이랑 똑같아? 중점의 개념과 동일하죠. 무슨 점? 중점.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온 게 누구야? 등차 수열의 합이지? 자,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뭐다? 2분의 n 괄호 첫째 항 더하기 끝항. 이걸 선생님 가장 많이 쓴다 그랬지? 기억나? 그래서 첫째 항 대신에 뭐 쓸 수 있어? 이거 맨 마지막 항이 일반항이지. 그럼 다시 첫째 항 다음에 n-1 뒤에서 식도 있지만 실제로 문제에서 많이 쓰는 건 이게 아니라 두 번째 항과 몇 번째 항을 더하는 거야? n-1을 더해도 상관없지. n번째까지 더하라는 얘기는 이것과 이거의 합이 지수의 합이 얼마면 돼? 이 숫자 합이 n 플러스 1이면 가능해 안 가능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지. 이런 것들이 뭐야? 수를 디자인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n에 관한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이기 때문에 SN에서 거꾸로 뭘 유도하는 거다? AN 유도하는 게 있었지. 이거는 뭐의 관점으로 봤어? 우리가 미분 같은 관점으로 본 거지. 그래서 SN이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때 유도되어지는 AN은 무조건 몇 번째부터?
첫 번째부터 성립되는 일반항 N이 유도되어질 것이고 상수항이 존재하면 몇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성립되는 일반항 N이 존재한다.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에서 우리가 응용되는 개념이 뭐가 있었지? 등차 수열의 합의 무슨 값? 최대값 또는 무슨 값? 최소값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값은 첫째 항이 엄청 큰 양수고 공차가 무조건 뭐다? 음수다. 그래서 처음으로 뭐가 되는 항? 음수가 나오기 전까지 다 나오면 뭐가 돼?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가 될 것이고 아니 이게 머릿속에 쭉쭉 나와야 돼. 등차 수열의 합의 최소는 첫째 항이 엄청 작은 음수겠지? 그래서 계속 음수만 더해져 안 더해져? 더해지겠지? 그럼 처음으로 뭐가 될 때? 양수가 될 때. 걔가 10번째라고 처음에 10번째에서 양수가 나오면 9번째 한까지 합이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 즉 SN의 최대 최소를 뭘로 풀어? AN으로 푼다고. 얘에 대해 F에 관한 내용은 뭐야? F'을 찾아내겠다는 거야. 그런 개념이랑 똑같다. 기억나요? 그 다음 무슨 합이 있었어? 부분합의 개념이 있었고 등차 수열의 문제에서 수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테크닉은 뭐를 사용한 거야? 절대값 사용하는 겁니다. 뭐 사용한 거? 절대값. 알겠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문제 1번 봅시다. 레벨 2의 1번. 레벨 2 프린트 레벨 2 수열. 너 호주야 문제 좀 안 썼냐 아직까지? 땡큐. 자, 1번부터 지금 푸겠습니다. 수 없는 들고 왔는데. 수업만 할게요. 레벨 2의 1번 보겠습니다. 윤서는 잘 가고 있니? 대만. 자, 우리 선물은 내가 굳이 세우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사오겠지. 관심 있으면. 대만 화가잖아. 안 사오기만 해봤어. 자, 공차가 0이 아닌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죠. 그럼 D가 뭐가 아니랍니다. 일단 0이 아니래. 맞습니까? 그럼 D가 왜 굳이 0이 아니라는 말을 썼을까? D로 나눌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보통 수학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D로 나눌 일이 생기는 거야. 0이 아니니까. 자, 그럼 이제 가를 보니까 세 번째 항의 제곱 더하기 다섯 번째 항의 제곱은 일곱 번째 항의 제곱과 아홉 번째 항의 뭐가 같지? 제곱과 같지. 자, 문제를 보시니까 첫 번째 조건이 A3, A5 그 다음 누구야? A7, A9지. 자, 일단 여기까지만 패턴을 볼게. 숫자가 3, 5, 7, 9 두 가지 전진하지? 규칙성이 동이 나잖아. 3에서 5까지도 7에서 4칸, 4칸 똑같지? 근데 이걸 뭐 했어 각각? 제곱을 했죠. 근데 이게 등차 수열하고 주어진 거는 뭐야? 다항 함수 fx처럼 뭐의 한정 조건이야? 식의 한정 조건이니까. 자, 이 문제를 가장 무식하게 푸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첫째 항 더하기 2기, 첫째 항 더하기 이렇게 푸는 거지.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그 방법 쓰면 좋다. 안 좋습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의 맥락이라는 걸 다시 한 번만 보면, 자, 이 등차 수열이라는 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식은 이거야. 이제 귀납법 하면 많이 쓰는 거야. 이거 n 플러스 1번째에서 그 전항을 뺐지. 이웃한 두 항을 뺐단 말이야. 그 차이가 뭐야? 항상 같은 게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그러니까 A10 빼기 A9랑 A8 빼기 A10이 같은 거야. 즉 등차 수열식에서는 무슨 식 만들어내는 거? 빼기식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무슨 식?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제곱이니까 합차. 어떻게 돼? 얘 1로 보내고 뭐 얘를 1로 보낼까? 어디로 보내는 게 제일 낫니? 다 보내는. 그러니까 하나씩 보내면 되는데 간격을 같게 맞춰야 되는데 맞을까? 어떻게 보내야 돼?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기가 만들어야 되겠지? 맞아? 이렇게 뺄게요. 그럼 A3의 제곱 빼기 A7의 제곱은 A9의 제곱 빼기 A5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 숫자 간격이 4칸 어쨌든 벌어졌으니까. 그럼 이 녀석은 마이너스로 뽑아내고 합차지? 그럼 어떻게 돼? A7 빼기 A3에 A7 더하기 A3이 되겠고, 얘는 A9 빼기 A5랑 A9 더하기 A5가 될 거야. 맞습니까? 합차. 다시 얘기합니다. 왜 D가 0이 아니라 해서 D는 무조건 나누어주는 문자의 조건일 겁니다. 이제 이거 정도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수능에서 얘기하지 않는 문법이야. 그럼 이건 뭐야? 몇 칸 떨어졌어? 4칸 떨어졌지. 몇 D? 4D야 4D. 얘도 4D로 갔지. 근데 D가 뭐가 아니야? 0이 아니니까 뭐가 가능해? 약분 처리 가능해 안 가능해?
그럼 남아있는 건 어떻게 돼? 음수 넣게 되면 음수 A7 빼기 A3은 A9 더하기 A5랑 같지. 또는 이걸 다 넘기니까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더하기 A9가 0이래. 아 이거 무슨 뜻이야? 등차수열의 합이 0이래. A 2 0이다. 안 돼. A 6 0. A 9 아니야? 맞아. A 6 0. 선생님 얘기는 뭐냐면 등차수열의 일반화는 거 디자인을 생각해봐. 몇 참수야? 1참수 아니야?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지. 근데 수학에서 어떤 숫자들이 더해서 0 되려면 둘 다 0이거나 아니면 뭐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인데 뭐가 같은 거야? 절대값이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돼? 즉 이 네 개의 숫자를 다 더해서 0 되려면 다 0, 0이거나 하나는 절대값이 같고 하나는 부호가 반대돼야 되지. 그럼 누구랑 누가 짝지어질 것 같아? 얘랑 얘가 무슨 뜻이야?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겠지.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 공차가 양수야. 공차가 뭐라고? 그럼 여기에 A3이 있고 여기에 A5가 있고 두 칸 건너서 A7이 있고 A9가 있어서 0 기준으로 이 떨어진 거리가 어때? 서로 같다는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좀 멋있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르게 수학 문제에서 물어보면 결국 이거를 좀 어렵게 물어본 거야. 절대값 A3이랑 누가 같다? 절대값 A9가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라고. 공부하는 거 지금. 그 다음 어떻게 돼? 절대값 A5랑 누가 같다? 절대값 A7이랑 같다. 이런 식이 되는 거라고. 가디? 이 표현이 다른 거야. 그럼 이 중에서 무조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인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현성이랑 호준이 얘기하는 거 이거 무슨 중앙 쓰자? 등차 중앙 써보자고. 관계가 같으니까. 그럼 여기 가운데 중점 누구야? 5 더하기 7이 10이 아니야? 나누기 2 하니까 6이지. 그러니까 얘는 2배 뭐야? A6이 될 거고 얘도 더하면 10이 아니야? 등차 중에 똑같지? 그럼 똑같은 게 또 2개 더했으니까 얼마야? 4배의 A6이지. 이게 얼마다? 0이라는 거야. 즉 가운데 누가 있는가? A6이 딱 걸려있는 거야. 걸려있는 거야 지금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커지거나 이렇게 해서 작아지거나 이런 형태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는 건 A 6번째 항의값이 얼마입니다. 0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가를 푸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수열의 첫 번째부터 12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래? 12지. 그럼 이거 만들어보자. 등차 수열 합이니까 2분의 얼마지? 12의 첫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합 아니야? 이게 얼마다? 10이다. 그러면 약분하면 6이고 6 약분하면 2가 되겠지? 그럼 난 여기서 누구 알아? A6을 알지? 6으로 바꿔. A1은 첫째 항 빼기 몇 D? 5D. 6에서 거꾸로 A1까지 가잖아. 5D. 6 빼기 5 하면 1 나오잖아. 이거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 A12는 A6 더하기 몇 D? 6D가 2란 얘기 아니야? 그럼 A6과 A6은 0이니까 사라져. 사라지니까 몇 D? 그냥 D는 2다. 공차는 얼마다? 2다. 그러니까 이렇게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문제에서 A는 얼마야? 20을 구하는 거지. 자 여기서 굳이 수학이 준비가 안 되면 여기서 또 뭐 찾아? 첫째 항 찾아 안 찾아? 찾겠지. 근데 첫째 항 찾을 필요가 없다. 없습니다. 사투리 나왔죠? 없습니다. 어떻게 찾아? A12는 뭘로 시작하면 돼? 6 알잖아. 6 더하기 몇 D? A12가 아니라 A20은 A6 더하기 얼마? 14D가 되겠죠? 그럼 A6은 0이니까 쓸 필요 없고 D 대신에 2를 집어넣는 거야. 얼마야? 28이다. 이해됐어요? 아직까지 여러분이 여기 문제에서 답지에서 이렇게 돼 있네. A1 더하기 2D, A1 더하기 4D 써 있는데 그거 쓰면 안 돼.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써도 되는데 쓰면 어쨌든 또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계산식이 요즘 수능에서 나오는 트렌드라는 거야. 그리고 올해 거도 풀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올해 건 어때? 분량도 늘어났지? 확실하게 수열의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그 시그널은 여러분들이 받아내셔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등차 수열 AN하고 자연수 K가 있는데
지금 BN이라는 새로운 수열이 생기고 CN이라는 새로운 수열이 생겼죠. 또 얘가 등차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형태 보니까 BN이 뭐라고 돼 있어? 무슨 꼴? 합차의 구조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예. 합차를 만들어야지. 그럼 BN은 어떻게 돼? A의 n 더하기 6 빼기 AN에다가 A의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얘는 얼마야? 몇 D? 6D지. n에서 n 플러스 6이니까 6칸 더 간 거 아니야? 몇 D? 6D. 아니면 이거 이렇게 이해해야 돼. 등차 수열의 D는 n 더하기 6 빼기 n 분의 A의 n 더하기 6 빼기 A냐. 이건 n 사라지게 6만 남잖아. 그럼 몇 D? 6D. 컨셉이 이해돼요? 6D.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돼? A의 n 플러스 6 더하기 AN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질문이야. BN은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 아니야? 풍차술. 일단은 문제에서 등차 수열했으니까 등차 수열이야. 아, 근데 그 설명이 없더라도 등차 수열이면 알아야 돼. 왜? D가 D는 상수지. 얘는 n에 관 1차씩, 얘도 n에 관 1차씩. 1차씩 더하기 1차씩은 몇 차씩이야? 1차씩이지. 그러니까 얘도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야.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동의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CN은 같은 원리로 쓰는 겁니다. CN은 어떻게 돼? A의 n 더하기 k 빼기 AN 분의 A의 n 더하기 k 더하기 AN이 될 거고 얘는 이 사이를 빼잖아. 맞지? 그럼 뭐가 돼? 여기는 6D였지? 6칸 떨어졌어. 여기 몇 칸 떨어졌어? K칸 떨어졌지? 무슨 D? KD가 될 거고 A의 n 더하기 k 더하기 AN이다. 그럼 얘도 이제 같은 질문이지. 얘도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근데 여기서 좀 애매한 게 K 값이 고정이 안 돼 있지. K 값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얘도 똑같은 등차 수열이다. 그래서 친절하게 문제에서 모를까 한 번 더 얘기를 한 거야. 각각의 공차를 누구라 하자? D1과 D2라고 할 때 D2보다 뭘 찾아라? D1의 값이 3이 되는 뭘 찾아라? K를 찾아라. 자, 이 문제는 내가 무조건 풀고 싶어. 자, 그러면 귀두법으로 증명해보자. 거꾸로 가면 돼. 백월드 해봐. K 대신에 누구 넣어? 1 놓고 문제 풀어 안 풀어? 2 놓고 문제 풉니다. 3 놓고 문제 풀고 4 놓고 문제 풀고 5 놓고 문제 풀어봐. 그 중에 답 나오는 거 하나 찾아. 수능이면 여러분이 이런 사고방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아니 만족시키는 K를 찾으래. 이해돼? K 대신에 1 놓고 2 놓고 3 놓고 4 놓고 5 놓고 해보라고. 이해돼? 그 중에서 나오는 게 답이잖아. 그럼 당연히 누구부터 해야 돼? 1하고 5 빼놓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맨 끝은 아니라고 가정하에서. 이해됐어요? 그 다음 2, 3, 4 중에서 넣어보면 답이 나오지. 그렇게 푸는 게 그것도 답이야. 원리는 모른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 D여서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봤었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n에 관한 몇 차함수? 1차함수식으로 본다면 1차식은 어떻게 돼? 기울기 곱하기 문자 아니야? 지금 누구를 문자로 보라는 거야? n을 문자로 보라는 거 아니야? 이거는 느낌이 뭐냐면 fn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돼? 몇 n이야? dn이지. 즉 n 항 앞에 붙어있는 이 개수가 뭐야? 공차 아니야? 기울기가 공차라고. 그러면 지금 문제가 이 수열의 공차를 d1이라고 했잖아. 공차 찾자. 얘 어떻게 쓸 수 있어? AN 플러스. 저런 수 쓰면 공차가 똑같은 d 아니야? 1차만 보자고. dn으로 시작할 거잖아. 신경 쓰지 말고. 얘도 뭐야? dn으로 시작할 거 아니야. 왜 a의 n 플러스 6이라는 거 여기다 n 더하기 6을 집어넣잖아. 해보세요. a의 n 더하기 6은 첫째 항 더하기 n자리에 n 더하기 6을 넣으니까 n 더하기 5의 d가 되고 dn인 건 변함이 없잖아. 쌤말 이해돼? 1차항의 개수를 보라는 거야. 몇 차항의 개수? 이거 함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그냥 쌩으로 풀면은 힘들다고. 식이 복잡해지니까. 사실 x 자신에 n 들어간 것밖에 없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어려워한다고. 다시 말해 강조하는 거 수열 디자인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일반항이 주어졌을 때 공차는 뭐야? 그 1차항이 누구야? 개수지. 1차항이 뭐라고? 개수. 우리 dn 아니야? 합치면 몇 dn이야? 2dn이지?
끝난 게 아니라 누구도 곱해져? 6D도 곱해지지. 그럼 어떻게 돼? 6이 12D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D1이 되겠지. N키 상관없네. 얘도 똑같이 무슨 N이야? DN이고 얘도 DN일 거 아니야. 그럼 몇 DN이야? 2DN이랑 누가 곱해져? 얘가 곱해지겠네. 그럼 어떻게 돼? K 곱하기 D 제곱 N이니까 걔가 누가 되는 거야? D2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뭐야? D2분의 D1이야. 이거분의 이거지. 그럼 D는 의미가 없잖아. 나머지. 컨셉이 이해돼요? 이 문제도 만약에 좀 더 정확하게 쓰려면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이런 표현을 좀 필요했습니다. 사실상 좀 더 정교하게 쓰려면. 그럼 어떻게 돼? K분의 누가 12가 누가 돼야 돼? 3을 만족해야 되지. 따라서 K 값은 5 6인데? 그래? K가 어떻게 있는 거야? 아 여기 2K이지. 미안합니다. 아. 2DN 2D 곱하기 KD니까 2 빼먹어서 이게 약분되니까 K분의 6이 3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K 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찾아. 여기는 이게 수열을 보는 관점이야. 자 그럼 조금만 더 해볼까? 우리가 SN식이 다 전개를 했더니 SN에서 바로 공차 찾는 법 해볼게. 선생님 따로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응용하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 일반항 유도해봐. AN은 어떻게 돼? 앞에 떨어지잖아. 몇 AN? 2AN 더하기 B 마이너스 신경 쓰지마. 몇 A야? 2A가 공차지. 얘가 내가 찾는 일반항의 공차 아니야? 예. 그러니까 얘의 몇 배? 몇 배? 2배. 즉 SN이 N제곱 뭐식이 시작하지? 그럼 내가 찾는 이 수열 AN의 공차 D는 누구야?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공차잖아. 그 개수의 몇 배? 2배 좀 되잖아. 얼마냐고? 2. 이해돼? 여기가 3이면 공차는 6n이 시작하면 6일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서 바로 찾아내실 수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동의돼요? 여기까지 등차 수열. 띠롱.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 어떤 식을 핸들링 할 때 중요한 건 어떤 한과 어떤 항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 누구야? 빼줄 때입니다. 누구일 때? 빼줄 때. 그래서 굳이 또 만약에 개념적 정의를 조금 더 해준다면 세분화시켜서 해준다면 필기 어디 공간에 잘 해두세요. 이 필기는 새 책에 대해서 좀 도움 되겠죠. 어디든. 등차 수열에서 어떤 그러니까 등차일 때야 뭐일 때? 등차 수열일 때 등차 수열 항의 차에서는 여러분 뭐 발견하고 별거 아니야. 공차 발견하는 거야. 뭐라고? 공차 발견 되겠지?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항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 그 수열에 있는 항의 합의 구조가 생기지. 그때는 뭐 발견해 주로? 무슨 중앙? 등차 중앙 발견하면서 들어가면 됩니다. 등차 중앙을 발견한다는 건 곧 뭐에 대한 힌트다? SN에 대한 힌트를 주겠지. 등차수에서 한과 한 길이 빼졌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뺐으면 거기서 무조건 뭐에 대한 정보 나와? 공차에 대한 정보가 무조건 나올 거라는 거야. 더해졌을 때는 등차 중앙. 이해됐어요? 무슨 중앙? 등차 중앙 또는 등차수열의 합. 이해됐어요? 이렇게 흐름이 이어진다. 알겠니? 등차 중앙 다시 얘기하면 등차 수열의 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 쌤이 등차 중앙 언제 썼어? AN과 SN 사이에 썼잖아. 그치? 오케이? 이런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자, 그 다음 몇 번? 5번 보겠습니다. 몇 번? 5번. 자, 5번 문제 보면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과 그러니까 AN은 공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 몇 N으로 시작해? 3N 더하기 거시기 이렇게 있지? 맞습니까? 그 다음 BN은 공차가 얼마지? 마이너스 2인 등차수니까 음수 2N 더하기 거시기 이렇게 될 거라고. 이해됐어? 좀 파괴적으로 써볼게요. 그때 수열 A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뭐라고 하죠? SN. 그럼 SN식은 어떻게 돼? 2분의 N의 첫째 항 더하기 AN이지.
이 식에는 공차가 안 보여. 만약에 공차를 살려서 써주고 싶으면 어떻게 돼야 돼? 공차를 살리고 싶은 얘를 다시 a1 더하기 n-1 공차 뒤 쓰면 되겠지. 일단 써볼게요. 그 다음 tn은 이 녀석의 합이니까 2분의 n의 무슨 원? b1 더하기 bn이 되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첫째 항부터 n까지 tn이 하자. 그럼 a12 더하기 b12의 합이 얼마래? 0일 때 sm 더하기 tm의 합이 얼마야? 0을 만족시킨다. 같은 한 가지 더해진 거지. 그러니까 m이 만약에 여기 답에서 m의 값이 21이나 22나 23 중에 있지? 자, 이 문제도 푸는 방법 어떻게 돼? 모르겠어. m 자리에 누구 넣어? 21 놓고 한번 풀고 그 다음에 22 놓고 풀면 되지. 그러니까 같은 한 가지 더해진 거지. 자, 만약에 22가 답이라고 하자. 첫 장부터 22번째 항까지 합과 bn에 대한 수열의 첫 장부터 22번째 항까지 합이 0이 되는 m이 이공지를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풀까? 이 문제를. 문제는 a12 더하기 b12가 0일 때 자연수 m의 값을 찾으래. 선생님 풀었어 이 문제? 네. 수은이는? 아니 못 푼 거야? 진우는? 풀었어요. 너 안 풀었지? 아니 여기 풀었어요. 뒤를 안 풀었어. 자, 그럼 이 문제 여러분 어떻게 적겠어? 선생님 궁금한 건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궁금해요. 살짝 노가다로 풀기. 노가다 풀었다는 건 어떤 뜻이? 그냥 공식해서 다 대입해서 그냥 조금 공식은 어떻게 돼 있냐? SN을 만들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저랑 똑같이 풀었는데. 수은이는? 저도 식 만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 SN을 만든 거야? S M 더하기 팀 해서 아, SM 당에 TM을 썼다고? 아영이는 뭐 어떻게 생각한 거야? 뭐 선생님 질문인 거야. A12 더하기 B12가 0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A1이랑 B 차가 마이너스 11. 그런 거 걸려 있습니다. 좋았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그러면 이제 뭐 노가다 작업을 한번 해볼까? 자, 그럼 그냥 공부 차원에서 해볼게. SA는 n에 관한 몇 차함수지? 2차함수지? 얘는 n제곱으로 시작할 건데 몇 n제곱으로 시작할까? 이 문제는 무조건 상수항이 다 0입니다. 왜? 첫째 항부터 몇 번째까지 항이 합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수항이 다 없을 거야. 아까 공부한 걸 해봐. SA는 A에 대한 수열인데 얘 공차가 얼마야? 미분했을 때 3이 나와야 되잖아. 거꾸로 적분해봐. 얼마냐고. 우리 이제 적분해야 돼. 2분의 3. 으로 시작할 거라고. 알겠어? 좀 함수적인 접근 한번 해보게. 기존 했던 거랑 다르게. 얘는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적분하는 거야. 에브리바디 이해되지? 뭐 하는 거? 적분.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제곱으로 시작하겠지? 근데 상수항이 존재하면 첫 번째부터 아닌데 지금 SN이 문제에서 몇 번째부터 돼? TN도 다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 돼 있지? 상수항이 없잖아. 쓴 말 이해돼? 그럼 얘는 식이 이렇게 될 거야. 맞나? 이해돼? 맞잖아. 그래서 하면 되지. 여기서 AN 만들어. 이 식을 AN 만들어봐 다시. AN은 어떻게 돼? 몇 N? 3N 더하기 A가 될 거고 BN은 마이너스 2N 더하기 B 아니야? 이제 첫째 안 찾고 해보려고 이제 공차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풀었던 건 다 첫째 안 찾았을 거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뿅 12 더하기 12가 0이지. 12를 넣으세요. 그럼 어떻게 돼? 36 더하기 A 12 넣으니까 음수 24 더하기 B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우리가 아는 건 A 더하기 B는 무슨 10이다? 마이너스 10이다 라는 것만 알게 되겠지. 맞습니까? 맞아? 아니? 왜 아니야? 표정이 왜 안 좋아? 마이너스 11 나왔는데
40점 마이너스 11 나왔어. 저도 마이너스 11. 상관없는데? 난 이대로 할 건데. AB가 같은 AB가 아닐걸? 여러분은 첫째 항의 AB지만 얘는 첫째 항 아닌데? 그냥 여기서 유도된 거잖아. 원래 이 자리는 누구야? 첫째 항 빼기 공차 D잖아. 맞아. 다릅니다. 이해됐어요? 아 지금 SN 자체를 만들어 버렸다고. 이거 할 수 있다고. 이런 작업 잘 안 해보는데 한번 해보는 거야. 새로운 시각을 좀 봐. 됐어? 기존대로 수열 풀면 무조건 노가다가 고생하고 거기서 답이 안 나온다니까. 됐어? 왜냐면 문제에서 그 다음 뭘 무조건 물어봤어? SM 더하기 TM을 물어봤잖아. 그럼 SM이래. 여기다 M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분의 3의 M제곱 더하기 무슨 M이야? AM 더 빼기 무슨 제곱? M제곱 더하기 BM 아니야? 그럼 얘는 2분의 2니까 얼마가 돼? 2분의 1의 M제곱 더하기 M으로 묶어내면 A 더하기 B가 생기고 얘가 0이라며. 근데 A 더하기 B가 얼마야? 마이너스 10이라며. 파악표 나오잖아. 그럼 2분의 1의 M제곱의 음수 12M은 얼마다?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로 묶여져? 2분의 1의 M으로 묶어내면 어떻게 돼? M 빼기 얼마야? 24는 0이지. M 24야? 23. 23인데 오이씨 이거 어떻게 어디 문제지? 12줬던 거 아니야? 오이씨 이거 왜 안 통하지? 짜증나는데? 확신해갖고 풀었는데? 여기 첫 장이 틀렸구나 선생님. 죄송합니다. 미분하고 A에서 첫 장 한번 빼야지. 쏘리. 여기서 누구 빼야 돼? 빼기 1이니까 더하기 1이지? 여기서 틀렸네. 죄송합니다. 여기 아까 나머지 구조 똑같은 거야. 맞아? 그럼 어떻게 돼? 미안해. 둘을 더하지 12 넣으니까 다시 36 더하기 A 빼기 2분의 3 12 놓고 더하니까 음수 24 더하기 B 더하기 1이 얼마지? 0이지. 그럼 문제에서 A 더하기 B는 얘 하면은 일단 10이 나오지? 이거 하면 13에다가 빼기 2분의 3이니까 얘는 2분의 26이니까 건너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23이 나오지.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치? 여기서 A 더하기 B 자리에 누구 넣어줘? 얘를 넣어줄 수 있지. 그러면 2분의 1의 M제곱에 빼기 2분의 23M이 되겠지? 그래서 뭘로 묶여내? 2분의 1의 M으로 묶어내면 M 빼기 얼마지? 23은 0이 되겠죠. 따라서 M의 값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됐어요? 이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수요를 디자인적으로 보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관점들을 여러분이 터득을 하셔야지만 조금 복잡해 보이는 식들을 그냥 노간으로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중요합니다. 집에서 꼭 복습해보세요. 이거 답지 없는 풀이야. 알겠어요?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방향도 이제는 조금 보강을 하자. 수요에서. 알겠어요? 수투의 미적분은 기존에 했던 대로 그대로 풀겠지만 얘네들은 좀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해보자는 거야. 알겠니? 오히려 수식적인 간단함이 생긴다고. 아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의 최대 장점은 아니면 지금 첫째 항 쓰고 뭐 하여튼 식이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어. 근데 딱 심플하게. 됐어요?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거 한번 볼까? 자, 올해 거에서 질문. 자, 올해 거. 올해 거 수열. 그때 뭐 갑자기 문제 양이 늘어났다. 자, 제 앞에서부터 보죠. 예제 1, 2부터 보겠습니다. 예제 1, 2에서 질문할 겁니다. 예제 풀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예제 1번 답 가리고 풀어 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71페이지 또 안 풀어봤네. 네, 앞에만. 안 썼는데. 예제만 했어. 나 분명 풀려고 얘기했는데 아영이 했겠지? 역시 확실하고 승훈이도 오케이 잘 될 거야. 질문 있어? 아영 있어?
없어? 수은이는? 없어? 그다음 예제 2번은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이긴 한데 예제 2번에서 다행히 괜찮아. 괜찮아? 수은이는 괜찮아? 그럼 레벨 1 갑시다. 자 레벨 1에서 질문 1번부터 몇 번까지 했어? 6번까지였나? 12번 레벨 1에서 뒤에도 있었니? 12번은 12번까지 12번이 진짜 수열 맞네. 12번? 현석이. 쌤이 15번까지 안 걸려. 아 그래? 미안해. 일단 12번 질문 있으니까 10번 풀게요. 수원이 10번 풀었니? 아니 저 있는 줄 알았어. 오케이. 몰랐을 수도 있어. 12번 한번 풀어. 몇 번? 12번. 자, 레벨 1은 12번. 윤서야, 지금 거는 이제 올해 거야. 2024년도 수능 특강. 10 레벨 1은 10 몇 번?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벨 1은 12번. 나머지 친구들도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올해 거 레벨 1은 12번. 쌤 볼 때 등비 수율의 문제 같긴 한데 지수에 등장했기 때문에 등비 수율 뭐야? 등비수이. 풀잖아요. 네가 틀린 거 결국 등비 수율의 학구하는 식을 몰라서 틀린 아 그냥 등차수열만 생각하고 등차수열만 거. 아니지 문제를 어떻게 또 풀어야 되는데 등비를 같이 물어볼 수도 있지. 자, 일단 12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레벨 2 질문 2번. 레벨 2에 2번 또 너 풀어봤니 너는? 네? 풀어봤어? 네. 풀어보고 질문하는 거야. 2번 등비수열 들어 2번 등비라는데? 아 그렇네. 그 다음에 8번 저 8번 8번 또 10번 7번은 괜찮았니? 8번 10번 또 아영이는 3번 오케이 3번 현성이는 수근이는 아 레벨 2는 풀어야 돼. 지금 너희들한테 공통적으로 레벨 2까지는 무조건 정복이 돼야 돼. 레벨 2까지를 완벽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자연스럽게 답지 안 보고 풀 정도면은 완벽한 킬러 문항 빼고 준킬러까지는 어쨌든 들이밀 수 있어. 거기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일단 3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몇 번? 3번. 레벨 2의 3번. 나 풀어야 돼. 이걸 설명 듣기 전에 여러분이 푸셔야 됩니다.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이 뭐야? 등차 수열이지? 최종적인 결론은 뭐야? 등차 수열에 있는 4개의 항을 전부 다 뭐 해내는 거야? 곱해내는 거지. 여기서 등차 중항 생각할 수 없잖아. 곱하기 있다고 등비 중항처럼 쓸 수도 없지. 그냥 4개 값을 다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서 곱하는 거 아니야? 그럼 무조건 첫째 항과 공차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시작을 해봅시다. 어디서 시작할까? 그냥 3번에 조건이 2개가 나와 있잖아. 둘 다 그냥 A형 A를 두고. 아 그래 이제 그렇게 풀면 제일 간단한데 선생님 얘기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접근하자? 어디서부터 접근할까? 두 번째부터 먼저 접근할게요. 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S4라는 뜻 아니야? 2분의 4에 어떻게 돼? 첫째 항 더하기 끝항의 결과가 얼마입니다. 4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2가 되고 약분해서 2가 되니까 첫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까지의 합이 얼마래? 2라는 거지. 쌤말 동의되나? 맞아? 그러니까 위 중앙은 중점은 없지. 그럼 이게 2니까 또 어떻게 돼? 당연히 A2 더하기 A3도 얼마지? 2입니다.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쌤 이거 먼저 쓴 건 아까 뭐랬어? 등차 수열에서 항의 합들이 주어지면 뭐야? 등차 중항이나 뭐 쓴다? 합에 대한 식으로 쓴다고 얘기를 했어 안 했어? 쌤 그 원칙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공차는 안 나온다는 거야. 뭐는 안 나와? 공차는 안 나오는 겁니다. 컨셉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어떻게 돼 있냐? 첫 번째 조건이 A2랑 A4가 곱해질 거고 빼기 A1과 누가 곱해져? A3이 곱해질 건데 그 결과의 값이 얼마래요? 8이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항해 규칙을 보니까 두 칸씩 벌어진 거네. 맞아?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보니까 이거 두 개 곱한 결과가 이거 두 개 곱한 결과보다 더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얼마가 나와? 8이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무슨 뜻이야? 공차를 양수겠지. 이해됐어요? 음수일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다 됐네. 그럼 이제 이걸 이제 간단하게 고민을 이제 막 좀 되기는 하는데 뭐 방법은 여러 가지긴 한데요. 지금 나는 얘 안 쓰고 얘로 써볼게요. 얘로 써보면 일단 이 문제 고민 안 하고 풀 수 있는 건 잘 모릅니다. 이거 두 개끼리 한번 볼게요. 일단 그럼 A2는 어떻게 쓸 수 있어? A1 더하기 D라고 쓸 수 있지. A4는 A3 기준으로 보면 A3 더하기 D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아닌가? 빼기 8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이거 곱한 거랑 이거는 사라져 안 사라져? 내항이고 외항이고 하면 D로 묶어내면서 A3 더하기 누구다? A1이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더하기 무슨 제곱? D제곱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말 이해돼? D제곱이 나올 거고 그 결과의 값이 얼마다? 8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갖고 이제 이 조건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이게 또 귀찮네. 생 노가다 푸는 게 제일 간단하겠는데. 그거 그냥 노가다가 제일 빠르다. 노가다 제일 빠르겠다. 선생님 지금 뭔가 풀어보려 했는데 이게 더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 거야. 노가다 할게요. 이거 갖고 노가다 할게. 첫째 항을 A로 할게. A 더하기 몇 D? 3D가 2다. 2A 더하기 3D는 얼마다? 2다. 그 다음 얘는 A 더하기 D A 더하기 몇 D? 3D 빼기 A에 A 플러스 2D 한 결과가 8이다. A제곱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고 내항이고 외항이고 4AD 더하기 3D 제곱에다가 빼기 2AD 한 결과가 8이다. 아까랑 똑같아. 그러면 3D 제곱 더하기 2AD가 얼마다? 8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D로 묶어주면 어떻게 생겨? 2A 더하기 3D가 얼마다? 8이다. 이렇게 되지. 근데 2A 더하기 3D가 2라고 했지. 그래서 공차 D는 얼마다? 4다. 자, 공차 D가 4니까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2A는 12가 건너가니까 음수 10이어서 첫째 항은 얼마다? 마이너스 5다. 그럼 제일 첫 번째 항의 값은 음수 5가 될 거고 곱하기 두 번째 항의 값은 4를 더해줄 거니까 음수 1. 그 다음 항의 값은 4를 더해주니까 3이 될 거고 그 다음 항은 4를 더해주니까 7이 되겠지. 이거를 곱해내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5가 정답입니다. 만약에 이거 계산 어려운 거 아니야. 안 되면 그냥 노가다 쓰세요. 간혹 가다가 노가다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간단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하게 안 돼서 그러면 그냥 노가다를 푸세요. 등비중앙 써도 상관없는 안 되지. 첫 번째 식만 등비중앙 써도 안 된다고. 똑같이 나오는데. 그거는 우연히 같은 거야. 절대 안 돼, 현성아. 쌤 지금 목소리 높인 이유는 AN이 등비수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왜 써? 그러니까 이게 페이크라니까. 함정을 파는 거야. AN이 분명히 등차라고 했는데 A1 곱하기 A3 있으면 얘가 뭐다? A2의 제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여기 문제에서 나오면은 우연히 같은 거야. 이거 실제로 같니 지금? A2, A4잖아. A2 곱하기 A4의 음수 7이야. 맞아? 가운데 안에 제곱하면 9잖아. 이게 같니? 안 같지, 현성아? 곱셈식,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는 곱셈식은 사실 별 도움이 안 돼. 재미없는 식이야. 현성아, 안 돼. 그 우연히 맞은 거야, 만약에 그렇게 맞았다면. 알겠니? 그럼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왜? A이 무슨 수열을 했어? 등차 수열을 했지.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알겠니? 절대 거기에 유혹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답이 다행히 맞았기에 망정이지. 그렇게 풀었을 때 나오는 오답이 답집이었으면 그대로 안 되는 거야. 절대 안 돼요, 정아. 절대 안 돼. 뭐라고? 절대 안 돼. 2번 풀어야 되니?
아,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 몇 번? 8번. 또 아까 다른 거 있었는데 그 전에? 네, 그 뒤에 9번이야? 10번. 8번 10번이야.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자, 8번 문제. 아니, 이거 뒤에 풀었니 너는? 너도 레벨도 안 풀었어? 생각도 있지 않았어요? 우리 3개밖에 없었니? 기억도 없습니다. 아, 그래? 아, 알겠어. 5번은 풀었니? 아, 5번도 아니야. 등비네? 7, 8, 10. 7번도 풀었지? 예. 오케이. 자, 8번 봅시다. 자, 공차가 뭐가 아닌 등차 수열? 0이 아닌 등차 수열. 맞습니까? 자, 왜 공차가 0이 아니랬지? 이제 생각해봐. D로 나눌 일이 생기 안 생겨? 생긴다. 이해됐어요? 이제 그 정도는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BN이라는 수열은 AN 더하기 A6이지? 자, 그럼 BN은 등차 수열일까 아닐까? 자, 선생님 첫 번째 질문. 이제 그 맞아요. 등차 수열 맞지? AN이 N에거나 1차식이고 A6은 무슨 취급이야? 상수항 취급 아니야? BN도 무슨 수열이야? 설명해보자. BN도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누구랑 같니? A랑 AN이랑 같겠지? 네. 영향 안 주잖아. 그러니까 얘도 공차는 얼마야? 똑같이 D인 거야. 맞아? 그런 수열의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야?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 이해됐어요? 맞습니까? 동의돼? 자, 그럼 SN씩 만들어 보자. 어떻게 돼? SN은 AN의 합이 아니라 누구의 합이야? BN의 합이야. 식 써보자. 2분의 어떻게 돼? 항의 수 몇 개 더해져? n개 더해지잖아. 쓰세요. 첫째 항 누구야? BN B1의 첫째 항 누구냐고? A1 더하기 A1. 맞습니까? 맞아? 끝항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SN식을 이거 쓰라고 이거 쌤부터 이거 쓰라는 거야. 그럼 이거 다시 정리하면 2분의 n에 A1 하나 더해주고 AN 더해주고 2배의 A6이지. 자, 여러분 잘 생각해봐라. 함수적으로 보자. 이거 무슨 뜻이야? 다시 해석할까? 원래 A는 등차 수열이 N에가 1차 함수 아니야? 오른쪽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A6만큼 한 거야. 평행? A6이 양수라면 원래 이러한 함수가 있었다면 위로 몇 칸 올린 거야? 6칸 올린 거 아니야? 모든 항의 값에 대해서. 그럼 항이 만약에 10개가 더 있었어. 그럼 A6이 몇 번 더 나오면 돼? 10번 더 나오면 되지. 본능적으로 보면 이해돼. 그럼 이 SN은 이런 거야. TN이 누구의 합이다? AN의 합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째 항 더하고 둘째 항 다 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라, TN이라고 하자. 그럼 각각의 항에 대해서 얼마씩을 더해준 거야? A6씩을 올려줘, 안 올려줘? A6이랑 크기만큼 올려주잖아. 그러니까 뭐야? A6이 몇 번 더해졌어? N번 더해졌지. 이 크기만큼 더해졌어, 안 더해졌어? 더해진 게 누구다? SN이란 뜻이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 말 동의돼? 동의돼? 자, 그래서 문제에서 좀 보니까 어떻게 났어? 실제로 이거 증명해볼게요. 그럼 봐봐. 이 식을 만들어 볼게. 여기서 요만큼 나눠봐.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n에 A1 더하기 AN이지. 증명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2 약분되지. 맞아? 그럼 n이 곱해지니까 똑같아, 안 똑같아? 이해됐어요? 지금 이게 여기서 이제 떠올리는데 이 방향으로 무선 이동된 거다? 평행 이동된 이 값만큼이 더 생긴다는 거야. 아래로 내려가면 원래 값보다 작아져 안 작아져? 작아진다. 이해됐어요? 이 정도 디자인 해야 돼. 만약에 진짜 상위권 문제가 나오면 이런 거 쓰는 거니까. 해서 오케이? 진우 오케이? 아영이도 오케이? 성은이도 호준도 됐어? 자, 그럼 이제 문제 볼까? 정리. 따라서 문제에서 두 번째 조건부터 먼저 가볼게. S12가 16이 얼마래? 40이지. S16에서 그대로 대입하면 돼.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6에 첫째 항 더하기 16번째 항에다가 2배의 A6이다.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 값이 얼마다?
40이다. 2 약분하면 8, 8 약분하면 5가 되겠지. 그래서 내가 아는 건 첫째 항 더하기 16번째 항 더하기 2배의 A 6한 게 일단 얼마다? 5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A 6을 찾으라니까. 6만큼 평행이동이 되는 거야. 아, 답지를 보니까 다 뭐야? 아래로 떨어져 있네. 아래로 내려가는 함수입니다. 아니 A 6이 음수니까. 자, 쌤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하나가 등장할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식 봅시다. 자, n이 1부터 어디까지야? 14까지에 대해서는 맞아? S15 빼기 n이랑 SN이랑 서로 뭐가 돼? 같대. 맞아? 같대. 그거 무슨 뜻이야? 대입해봐. SN 만들어놨잖아. 대입해. SN은 이거 아니야? 맞아? S15 빼기 n 여기다 쓰면 되겠네. 2분의 n 자리 누구 넣어주면 돼? 15 빼기 n 넣어주면 되잖아. 그 다음에 수식적으로 접근해야 돼. 어쩔 수 없었지. 방법이 대충 디자인은 무슨 뜻인지 알겠고 이해됐어요? 그 다음 어떻게 돼? n자리에 15 빼기 n 넣고 2배 A6이 서로 맞아. 같다는 거 아닙니까? 식 자체 해석이 맞습니까? 그지? 그럼 어떻게 돼? 빵빵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지? 그리고 난 다음에 막 계산했는데 와 선생님 뭐 또 복잡해 복잡해 보이잖아. 근데 계산하면 답은 나와.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그 책에다 빨간색 위주지 않으세요? 지금 S15 빼기 N이랑 SN을 세개 통째로 집어넣는데 여기 앞줄에다가 밑줄 쫙 빨간색 뭐라고 돼 있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무슨 식? 이 식이 함등식. 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수능에서 문제를 보는 관점이 있어야 돼. 시각, 관. 항등식 문제 몇 가지를 푼다. 자, 다시 항등식. 항등식의 뜻이 뭐야? 항등식이 뭐지? 같은 거. 성립하는 거. 자, 선생님이랑 오래 본 거 승원이랑 나영이 얘기해줘야 되는데 여기 지난번에도 수능 특강할 때 한번 설명했어. 이런 게 지금 다른 학원에서 배울 수 없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수학을 보는 관이야, 관. 내가 나중에 한번 관, 견, 진 이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설명을 또 해주겠습니다. 항등식 뜻이 뭐야, 아영이? 승훈이 수와 숫자로 생각해봐. 항등식의 뜻이란 현성이 지나가다가 무조건 너 한 번은 들어봤을 텐데 너희 둘은 최소 한 10번은 들어봤다. 10번은 좌변과 우변은 뭐도 같고 이거 설명했는데 모양도 같고 의미도 같은 게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야. 그럼 좌변과 우변은 모양만 갖고 비교하는 게 무슨 비교법? 개수 비교법. 항등식 해석되면 문제의 접근 방법이 두 가지를 했잖아. 무슨 비교법? 이런 거라고.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랑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같대. 항등식이래. 그러면 개수 비교하면 되잖아. 같은 모양 만들어서. 두 번째 의미가 같으니까 어떻게 돼? 아무 숫자라도 성립할 거 아니야. 수치대입법. 수학에서 뭐 많이 쓴다 주로? 수치대입법. 이런 거 쓰는 게 적분에서 뭐야? 인테그랄 a에서 s까지 fx, ft, dt에서 식 나오지? 이 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나오잖아. 그럼 이거 항등식 해석할 거 아니야? 그럼 수치대입법 해석할 때 뭐야? 똑같이 넣어 안 넣어? 했다고 여러분이 안 한 게 아니라고. 선생님 얘기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 가볍게 생각하잖아. 이게 가벼운 게 아니라고 이놈들아. 이게 비싼 거야. 단순하게 계산해서 답지에 있는 건 누구나 다 보는 거 아니야. 고급 정보라고. 아, 그 싼 정보라고. 이런 게 비싼 정보야. 비싼 정보. 여기서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와.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풀려다 멈췄지. 이렇게 푸는 거 뭘로 푼 거야 지금? 개수? 비교법으로 풀려고 했던 거야. 계산 많이 해야 되잖아. 근데 뭐가 편해? 수치대입법. 누구 넣고 싶어? 1 넣어도 되고 14 중에 아무 숫자 넣어도 상관이? 없잖아. 그럼 제일 만만한 게 누구야? 느낌이 봐도 15니까 7, 8 아니야. 이해돼?
지금 무슨 뜻이야? S7과 누가 같다? S8이 같다는 뜻 아니야. 그럼 아까 다시 이 쓴 식에서 n자리에 누구 넣을까? 숫자 넣는 거야. 7, 8을. 다시 얘기합니다. 1, 14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됐어요? 2 넣어도 상관없고 3 넣어도 상관없고 14까지 어느 숫자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왜? 무슨 대입법이어서? 수치? 대입법이어서. 컨셉 이해돼요? 왜? 이 범위에 항상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됐니? 따라서 어떻게 돼? S7은 2분의 7에 첫째 항 더하기 A7 더하기 2배의 A6이 될 거고, S8은 2분의 8에 첫째 항 더하기 8번째 항 더하기 2배의 A6가 되겠죠. 분모 2는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지? 7A1, 8A1 1로 건너갑니다. A1만 남겠죠. 그 다음 여기 비교할게요. 7이 14A6랑 8이 16A6야. 얘가 1로 건너갑니다. 그럼 더하기 2배의 A6가 남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 7A7, 8A8, 8A8 빼기 7A7 한 결과가 얼마다? 0이다 라는 식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거랑 이 식을 뭐 해서? 연립해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누구 찾아야 돼? 목표는 A6 찾아내는 게 목표라고. 그럼 이 A6를 이제 어떻게 찾아낼 거지? 이 문제가 우리한테 다가온 겁니다. 계산식은 이게 다야. 근데 미지수가 몇 개로 보이냐? 여러분 눈에는 3개로 보이지? 네. 식은 몇 개밖에 없어. 못 풀잖아. 그럼 미지수 몇 개를 바꿔야 돼? 2개로 바꿀 수 있어. 지금 내가 구하는 목표가 누구야? A6으로 다 바꿔. 가능하지 않냐? 이거 어떻게 돼? A6 빼기 몇 D? 5D 더하기 2배 A6 맞아? 더하기 얘는 요거는 조금 간단하게 할게요. 그럼 얘는 7A8 빼기 7A7에다가 더하기 A8이라고 쓸 수 있지. 그럼 7로 묶어내면 얼마야? A8 빼기 A7 아니야? 그럼 공차 누구야? D 몇 D? 7D 더하기 A8이지? 자 A8은 A6 더하기 몇 D? 2D가 0이죠? 그냥 A6를 우리가 A라고 할게요. A, 3A, 4A 맞죠? D는 2D, 2D 4D가 0 곧 A 더하기 D는 얼마다? 0이라는 조건이 하나 생기죠? 그럼 얘도 바꿀게요. A6 기준으로 만들 거야. 그럼 어떻게 돼? A6가 A라고 했지? A 빼기 몇 D? 5D 더하기 얘는 A 더하기 몇 D? 10D 더하기 2A가 5지? 땅땅땅 더하니까 몇 A야? 4A 더하기 5D가 5가 되겠지? 여기다 바로 쓸까? 4A 더하기 5D 바로 써도 되겠다. 5다. 이렇게 들어 사용하겠지. 따라서 어떻게 돼? 아, D 먼저 찾을게요. 뺄게요. 그럼 어떻게 돼? 음수 D는 음수 5가 나오지? 그럼 공차 D는 5가 나오니까 여기다 5 집어넣으니까 A6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5가 나오죠. 끝.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요거. 그리고 요거 좀 중요하다. 별표. 이거 수능에서 똑같은 건 안 나올 거고 출제위원 들어가시는 교수님들이 이런 문제를 살펴볼 텐데 이거 무슨 평행이동? 평행이동이 충격 써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돼? 근데 요 뜻을 해석을 하니까 각각의 값에서 평행이동이 되는 거니까 원래 합에다가 이만큼이 더해졌다는 거죠. 더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도 무슨 이동이 일어나는 거야? 똑같은 평행이동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등차술의 AN이 평행이동한 충격이 합에서도 그 충격에 똑같이 일어나는데 몇 번 일어나? n번만큼 곱해진 값으로 커져서 일어난다는 거. 이해돼? 이해돼? 요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몇 번? 10번. 자,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시간이 벌써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시면 등차 수열 A는 있습니다. 근데 BN이라는 게 뭐지? AN에다가 뭘 뺀 거야? 절대값이 있겠지. 아, 이거 식이도 좀 우리를 까다롭게 하네. 자, A는 등차인데 BN이라는 수열은 자, 얘는 아까처럼 평행 이동의 충격이라고 볼 수는 있다 없다? 없지. 왜 없어? 고정된 값이 아니니까. 이해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보여? 절대값이 보이지? 바로 풀자. 그럼 절대값 나오면 절대값 전체가 걸리면 절대값 해석은 무조건 수능에서 두 가지다. 전체 절대값 걸리면 아랫부분을 접어 올리는 거고 부분으로 걸리면 무조건 구간함수. 그럼 어떻게 돼? 이 안의 값이 뭐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 뭐 달고 나와? 음수 달고 나오지. 그럼 어떻게 돼? 2a. 원래 등차 수열에 a1의 값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값이 몇 배? 2배, 3배. 근데 이거 홀수 짝수 나눠진 게 아니라 그 값이 뭐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 a는 무슨 뜻이야? n에 관한 몇 참수야? 1참수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거나 이렇게 쭉 떨어지지. 그러니까 음수 쪽에 있는 부분들은 원래 값에다가 무조건 몇 배 준다? 2배 준다. 즉 이 값은 양수다, 음수다? 음수지. 그리고 AN이 뭐보다 크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돼? 0이다. 값이 0이야. 그러니까 원래 수열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그럼 이 값의 음수 2배 돼서 더 내려가 안 내려가? 내려갈 거고 나머지는 다 얼마로? 0으로 처리되겠지. 그래프가 이런 개형이면 여기 다 0 처리됐다가 음수 부분만 몇 배야? 2배의 식으로 더 작아져 안 작아져? 음수 1이었던 건 음수 2, 음수 2였던 건 음수 4. 평행 이동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적으로 이렇게 됐다면 더 가파르게 떨어지는 형태로 바뀔 거라는 거야. 이해돼? 평행 이동은 아니라는 거야. 이게 Bn이야. 그러니까 Bn은 무슨 수열이라고 할 수는 없어.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원래 등차 수열 An이 음수값을 가지면 걔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을 유지를 하겠다. 끝. 이게 핵심이야. 그럼 Bn의 첫 장부터 몇 항까지 합이야? N항까지 합을 뭐라고 하죠? SN이라고 문제에서 뭘 구해? SN의 최소값이지. 그럼 문제 봐봐. 상황이 어떤 걸 것 같아?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겠니? 아니면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될까? SN의 최소값. 이 케이스지. 다시 수열을 디자인해보자. 첫 번째는 첫 장이 음수고 이렇게 올라가는 수열을 해봐. 선이 아니라 점이 찍힐 거라고. 두 번째는 첫 장이 양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봐. 앞에 사고랑 똑같아. SN의 최소값은 우리가 아무 조건이 없어. SN의 최소값 어느 케이스야? 이 케이스야, 이 케이스야. 이 케이스 아니야. 처음으로 양수가 될 때 찾는 거 아니야. 음수끼리 다 더해야 되니까. 이거라고 답이. 왜? 지금 문제가 음수는 2배가 되니까 더 가팔라질 거고 이렇게 바뀔 거라고. 디자인을 해보면 얘는 0 될 때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SN이라는 게 계속 더해지는데 음수 쪽은 내려가면 내려가서 계속 작아지지. 최소값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 문제가 SN의 최대값이었으면 이게 답일 거라고. 지금은 이 구조라는 게 눈에 보일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사전적으로 알 수 있는 거야.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첫 장은 무조건 뭐보다 작고 0보다 작고 공차지는 무조건 무슨 값을 가져야 돼? 양수의 값을 가져야 된다. 자, 지금 선생님이 이런 설명들이 보통 문제 풀이에서 나오지 않는 수열을 뭐 하는 거야? 디자인하는 방식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수열을 단순한 1차식이니까 그냥 계산하자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지금 아까 8번도 그렇고 10번도 그렇고 어렵게 느껴진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수열을 좀 해석을 한 상태로 풀어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수열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수열을 그냥 계산 문제로 봐서 그래. 그냥 일반항 찾으면 끝나겠지. 아니라는 거야. 됐니? 이해됐어? 이 정도 디자인 해야 됐어? 근데 B6랑 누가 같아? A6가 서로? 같지? 언제 봤냐? B6랑 A6가 어떻게 같아지지? 이 말의 뜻이 뭘까? B6랑 A6가 같아진다. 6번째 항에서 얼마다? 0이라는 뜻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일단 풀어볼게요. 지금 문제 조건이 B6랑 누가 같지? A6랑 같지? 맞아?
근데 B6는 이쪽인지 이쪽인지 알 수가 없지. 가정해봐. 첫 번째 케이스 A6가 뭐보다 작다면 0보다 작다면 그때 B6는 2배의 A6가 되겠지? 는 얼마야? A6 아니야? 그럼 건너가니까 A6는 얼마 남아? 0이지. 답이 아닌데요? 기다려봐. 두 번째 케이스 A6가 뭐보다 크나 같다면 0보다 크나 같다면 어떤 일이 생겨? B6는 0 아니야? 0은 A6, A6는 얼마야? 0이지. 양수도 음수도 무조건 얼마다? 0이다. 그럼 몇 번째 항에서? 여섯 번째 항에서 0이지. 그럼 뻔히 보이는 거 아까 디자인 했으니까 그 뻔히 보이지. 이렇게 된 거지. 여기가 여섯 번째 항이란 거야. 그럼 무조건 몇 번째 항까지 합이야?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뭐가 돼? 최소값이. 맞아? 그 답은 얼마야? 답은? 근데 SN의 최대값이 얼마야? 마이너스입니다. 자, SN은 누구의 합이야? BN의 합이야. 맞아? 최대값이 마이너스이고 그럴 때 SN의 무슨 값이야? 최소값이야. 자, 지금 핵심을 찾았습니다. S6이 일단은 얼마다? 0이지. 그럼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돼? 첫 번째 항 여기 있고 두 번째 항 여기 있고 세 번째 항 여기 있고 네 번째 항 여기 있고 다섯 번째 항 있고 여섯 번째고 일곱 번째부터 같은 간격으로 커지겠지. 얘가 음수 1이면 얘가 무슨 1? 양수 1. 얘가 음수 2면 여덟 번째 항은 양수 2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자, 근데 지금 잘 들어봐. SN은 AN에 대한 합이 아니라 누구의 합이야? BN의 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조건 해석해 보자. SN의 최대값이 얼마래? 그럼 SN의 최대값은 어떻게 찾아? 여기까지 더할 때가 제일 작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쌤 SN은 합의 최소값밖에 없는데요? 근데 계속 음수가 더해져 안 더해져? 더해질 거니까 한 번만 더 하는 게 제일 작지. 몇 번? 한 번. 그러면 어떻게 돼? S 여기가 몇 배 A1이야? 실제로는 2배 A1이고 2배 A2고 2배 A3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2배 A1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라는 거지. 그러니까 첫째 항이 얼마다? 음수 1이라는 거지. 얼마? 음수 1. 그래서 몇 번째까지? 여섯 번째에서 0 나와야 되잖아. 그럼 D는 얼마니? 음수 1 더하기 몇 D가 5D가 0이라는 얘기 아니야? 따라서 D는 얼마다? 5분의 1이 나오겠지. D는 얼마? 5분의 1. 따라서 내가 구하는 최소값은 어디까지 더한 거야? S5까지 더하는 거지. 6까지 더해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6까지 더할래. 왜? 6이 0이니까. 그럼 S6은 2분의 6. 5 하면 또 약분하기도 힘들잖아. 6이 편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B1 더하기 무슨 6야? B6 아니야? 따라서 2분의 6에 B6의 값은 0이 될 것이고 B1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지. 간단해. 끝. 사실 공차 D를 안 찾아도 문제 풀면 상관이 없지. 첫 항만 뭘 알았으니까. 끝항을 알았으니까. 따라서 정답은 약분되니까 무슨 6이다? 마이너스 6이다. 이해됐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의 뜻이 뭔지를 아는 거고 언제 변동이 일어나지 않냐? 여섯 번째에서 0되면 변동 안 일어나지. 아니 그래프상 다시 봐봐. 함수적 접근은 뻔히 보이는 거야. 얘가 원래 AN의 함수야. BN의 함수는 누구야? 이거 아니야? 파란색이 뭐야? BN이 전개되는 모양 아니야? 언제 갔냐? 같은 그점이 여기밖에 없지. 여기가 몇 번째나? 여섯 번째라는 게 바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가 SN이 이렇게 더해지는데 SN의 최소값은 알겠어. 2까지 다 더해지는 건데 최대값은 뭐였지? 음수니까 딱 몇 번만 더해지는 거야? 한 번만 더해지는 거야. 그리고 원래는 5까지인데 6까지 해도 상관이 없다. 5 하면 여기 계산하기 더 힘들겠지. 쌤 다시 분수 나오고. 이해돼? 그 6으로 가져가서 문제 풀자. 끝. 오케이? 됐어? 이해됐어요? 자 바로 갑니다. 등비수열.
등비수를 어디 먼저 보냐면 일단 수능특강 먼저 볼게요. 우리 이쪽 간의 수능특강. 올해 거 수능특강. 올해 거 수능특강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등비수열은 예제만 풀어주고 유제랑 나머지는 다 숙제야. 등비수열을 이번 주 한 주 내내 쓰게 생겼네. 자, 예제 3번 가겠습니다. 페이지 75쪽. 거기다가 필기하고 있으면 필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아마 여러 번 다 버렸겠지만 다시 설명만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부터라도 필기 옮길 거 있으면 이쪽 책에다가 옮기세요. 이쪽 책에다가 옮기세요. 자, 그러면 등비 수열의 구조를 잡아보겠습니다. 무슨 수열? 등비 수열. 자,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좀 바라는 것은 수열은 디자인한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좀 아세요? 아셔야 됩니다. 그냥 수열을 단순 계산식이라고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수열의 고득점을 돌파를 못해요. 됐니? 디자인하니까 아까 같은 경우도 뻔히 보이잖아. A6가 B6 같은 거 너무 쉽게 보이죠. 자, 그럼 등비 수열의 구조마다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등차랑 구조가 똑같은 거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의 3요소는 누구다? 당연히 첫째 항, 공비, n의 항의 개수겠지.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굴까? 공비겠지. 첫째 항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 있지.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생겨? 이 등비수의 3요소 가지고 연역도 구조야. 등비수열의 AN의 무슨 항? 일반항을 만들 수 있지. 그 AN의 일반항은 식이 어떻게 돼? 첫째 항에다가 항이 전개될 때마다 공비가 곱해지지. 공비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공비가 뭐해진다고? 곱해지겠죠. 지금 무슨 뜻이지? 여기 사회식을 한번 써볼까? AN을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누지. 그러니까 등차할 때는 뺐잖아. 등비는 뭐 해줘야 돼? 연립할 때 나누어줘야 되니까 뭐라고? 나누어주는 값이 누구다? R인 거지. 그러면 AN이라는 건 n번째 이치한 항은 첫 번째 항에서 시작했을 때 이제 곱해진다고. 뭐 한다고? 곱해지는 거야. 등차 수열은 공차가 더해지는 거고 등비는 곱해지는 겁니다. 누가? 공비가 몇 번? n-1번. 사용되는 방식은 똑같지. 그러면 n만 변화하잖아. 고정된 값이고. 따라서 얘는 무슨 함수랑 똑같은 모양이야? 지수 함수랑 그 모양이 똑같아 안 똑같아? 뭐가 돼요? 무슨 함수? 지수 함수 꼴이다. 함수적으로. 이 a는 무슨 함수 꼴이다? 기수 함수 꼴이다. 자, 함수랑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지수 함수에서는 밑은 반드시 뭐보다 큰 수야? 0보다 큰 수만 되지만 여기서는 뭐가 돼? 음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래? 함수에서는 음수 2의 x제곱하면 x가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면 답이 나와. 근데 루트 2가 들어가면 어때? 알 수가 없지. 음수 2의 루트 2제곱이고 음수 처리를 할 수 있냐고. 음수 처리 못하잖아. 음수인지 양수인지 판단을 못한다고. 따라서 함수에서는 밑이 반드시 무슨 수야? 양수일 때만 성립되지만 등비수열에서는 밑이 음수도 상관없다. 왜? 지수가 음수 들어가더라도 상관없어. 음수 넣으면 음수 2분의 1의 전체 3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잖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이 음수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 요거 하나만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서 형태는 무슨 함수다? 지수 함수 꼴이라는 겁니다. 무슨 함수 꼴? 지수 함수 꼴. 그래서 조금만 더 공부해볼까? 그러면 잘 봐. 결국 이 함수의, 즉 이 수열의 모양은 누가 결정해? 공비가 결정할 거 아니야? 누가? 공비가. 그럼 잘 봐. 공비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돼? 지수 함수 원래 이렇게 올라가 안 올라가? 값이 계속 커져 안 커져? 그치? 그러니까 계속 무슨 함수야? 기하함수는 커져 안 커져? 커지는 모양이 될 겁니다. 자, 공비가 1이면 밑이 1이지. 계속? 1의 2제곱도 1, 1의 3제곱도 1, 1의 4제곱도 1. 계속 얼마니? 1. 그냥 계속 1이야. 그냥 AN은 1입니다. 이해됐어요? 변동이 없다는 건 모든 항이 1이라는 거야. 상수함수야. 그러니까 쭉 직선으로 나오겠지. 그래프적으로 그리면 어떻게 나온다고 그냥? 이렇게 될 거라고. 이해됐어요? AN은 얼마? 1. 됐어요? 그럼 이제 공비가 1보다는 작은데 뭐보다는 커?
0보다는 클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 같은 거예요. 2분의 1의 x제곱은 계속 작아져 안 작아져? 이거 어떤 모양이야? 이런 모양 이해됐어요? 디자인적으로 이해돼? 그 다음에 공비가 0일 때는 의미가 없을 거고 그럼 공비가 뭐보다는 작고 0보다는 작고 음수 1 사이면 자 음수 2분의 1이라고 생각해봐. 수열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 첫째 항은 음수 2분의 1이지? 두 번째 항은 4분의 1이지? 세 번째 항은 또 음수 나오지? 그럼 어떤 일이 생겨? 진동이 진동이 일어나지. 근데 그 폭이 갈수록 작아지지. 0 기준. 양수든 음수든 이 진동의 폭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양이 생겨 안 생겨? 됐어요?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면? 마이너스 1이면 어떤 일이 생겨? 음수 1의 n제곱이라 생각해. 그럼 어떤 일이 생겨? 첫째 항 마이너스 1, 둘째 항. 또 진동인데 이번에 진동의 폭이 어때? 계속 1과 마이너스 1만 왔다 갔다 하는 진동의 폭이 생기는 거야. 자, 그 다음 마지막 여기 좀 공간 좀 작은데 R이 누구보다 작다? 음수 1보다 작습니다. 자, 음수 2의 n제곱 해봐. 첫째 항은 마이너스 2, 둘째 항은 양수로 4지, 셋째 항은 음수지. 그럼 어떤 일이 생겨? 진동 생기지. 근데 그 진폭이 어때? 지진처럼 커져 안 커져? 이런 모양이야. 그래서 재밌는 건 공비가 뭐면 여기서 정리해야 돼. 공비가 누구면 0보다 작지? 그럼 반드시 뭐가 돼? 양수, 음수가 어떻게 돼? 왔다 갔다 합니다. 공비가 음수면 AN은 값은 어떻게 돼? 뿔마가 진동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공비가 양수면 이쪽부터 양수잖아. 양수는 어때? 값이 다 일정이 안 일정해. 한 번 양수면 계속 양수라는 거야. 컨셉 이해돼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양수 음수만 꼽고 등차 수열은 처음에 음수 시작했지. 그럼 쭉 계속 음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계속 양수지. 근데 등비 수열에 이런 구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이해돼? 봐봐. 2의 n제곱이야. 계속 양수 아니야? 자, 음수 2의 n제곱이야. 계속 음수지. 그러니까 한 번 양수면 계속 양수거나 한 번 음수면 계속 음수라고. 누가? 공비가 양수면. 근데 공비가 음수면 그 마이너스 부호의 지수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 음양의 값이 어떻게 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때 음수 중에서 누구 기점으로?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음수 1보다 작은 값 음수 2, 3 같은 거는 진동이 일어나는데 그 폭이 커져 안 커져? 커지고 음수 2분의 1처럼 음수 1과 0 사이에서는 그 진동의 폭이 작아질 거고 음수 1은 균일하게 띡띡띡띡띡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온다는 거야. 컨셉 이해돼요? 요거를 여러분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멋있게 또 디자인을 해주면 정리를 해주면 여기 쪽에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 무조건 뭐다? 모든 항이 양수다 이런 표현이 나와. 등차에서는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수열 이런 거 안 나와. 그럼 이 말의 뜻은 뭐야? 해석하면 첫째 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란 뜻이야. 근데 등비 수열의 첫째 항부터 포함해서 모든 항이 음수래.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첫째 항이 음수고 공비는 무슨 수다? 양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등비 수열의 일반항 AN 세팅인 겁니다. 이해돼? 자, 그럼 등비 수열 이제 합 가기 전에 중간 기차 과정에 무슨 중항이 있을까? 등비 중항이 있겠지. 등비 중항은 어떻게 돼? 가운데 항의 무엇은? 제곱은 앞뒤 곱한 거랑 같죠. 그럼 이게 어디서 주로 많이 쓰실까? 도형에서 뭐다? 닮은 비랑 관련있습니다. 무슨 비? 닮은 비야. 그걸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도형이 뭐야? 그래서 등배 좀 어렵긴 해. 직가삼각형 몇 개 있는 거? 3개. 기억나셔야 되는데 여기 A, 이전체 B, 이전체 C, 여기 X, Y, 여기 H야. 요거처럼 생긴 모양이 있어. 퐁당 뭐의 제곱은? H의 제곱은 X 곱하기 Y지. 즉 이 세 수는 순서대로 뭐 해준다?
등비수열. 등비수열입니다. 닮은문항 봤던 그 시기 등비수열이라고. 또 뭐의 제곱은 a 제곱은 짧고 길게 기억나지? x 곱하기 얼마야? c지. x랑 a랑 c 이렇게 순서대로 머리입니다. 등비수열입니다. 그 다음 뭐의 제곱은 b의 제곱은 짧고 길게 이게 머리입니다. 등비수열입니다. 여기까지 확대 해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컨셉 이해돼요? 이거는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지수함수 또 생각해야 돼. 특히 미적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게 뭐야? 수열의 극한에서 등비급수로 중요한 역할을 찾아야 될 겁니다. 됐니? 그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야? 등비수열의 합 SN이지. 자, 이 SN의 구조는 어떻게 돼?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1 공비가 누구보다 크면 1보다 크면 이해돼? 어떻게 돼?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왜 그래야 되는지 묻지마. 그냥 외워. R의 n제곱 빼기 1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R이 누구보다 작으면 1보다 작으면 R 빼기 1에서 음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분모 분자의 음수를 곱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1 빼기 R분의 첫째 항 A의 1 마이너스 R의 n제곱이다. 외우셔야 됩니다. 세 번째 R이 얼마면? 1이면 R이 1이면 어때? 모든 항의 값이 같지? 그러니까 이때 SN은 첫째 항을 몇 번 곱해준다? n번 곱해주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동의돼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Very very important. 됐어? 자, 마지막 내용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등비 수열에서는 SN의 최대, SN의 최소 안 나와. 그 문제는 거의 등차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나온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나올 수가 없어. 왜 그럴까? SN의 최대값, SN의 최소값은 등비 수열에서 안 물어본다고. 왜 그래? n 값이 안 정해졌잖아. 이거 모양 봐봐. 계속 마함수야. 증가함수지. 최대값이니? 없겠지. 범위 있으면 범위가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지. 함수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등차 수열의 합은 구조적으로 뭐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처럼 극대극소가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n의 값이 자연수 전체에서 뭐가 돼? 최대 최소라는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이해돼? 그러니까 등비 수열에서는 최대 최소 질문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거 여러분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야 돼. 알겠니? 알겠어요? 여기까지. 자, 지워도 되지? 중요합니다. 이제 선생님 오늘 시간이 다 없어서 지금 친구 중에 한 명이 8시까지 무조건 끝내야 된다는 협박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협박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씨! 5분 남았다. 시간 여유가 없네. 안 돼. 문제 풀어야 돼. 두 문제는 풀고 가야 돼. 아니, 두 문제는 풀고 가야 돼.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는 뭐냐? 똑같이 SN에서 뭘 유도하는 거야? AN 유도하는 거야. 등비수에서 똑같은 구조야. 자, 얘는 뭐 쓸 수 없냐면 미분 못 씁니다. 왜냐면 우리가 등비수열 미분하는 건 배운 적이 없지. 지수함수 미분을 배운 적이 없지. 이과생들 저 배웠는데 NN 쓰면 안 돼요? 무조건 틀립니다. 달라요. 쓸 생각 하지 마. 미분 안 돼. 얘 미분 적용 안 돼. 그럼 SN식이 어떤 식이냐면 잘 봐. 원래 SN식이 R-1분의 첫째 항의 R의 n제곱 빼기 1 아니야? 이 식에서 이 값은 다 고정된 값이지. 그럼 얘를 묶어서 대문자 A라고 해봐. 그럼 어떻게 돼?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A라는 모양이 나오지? 즉 R의 n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랑 뒤에 있는 상수항이 부호가 반대라고. 절대값을 갖고. 그러면 무조건 몇 번째부터? 이때 유도되어지는 A는 몇 번째부터? 첫 번째부터 성립할 겁니다. 근데 SN식이 A 곱하기 R의 n제곱에 빼기 A가 아닌 다른 숫자가 들어갔어. 0이 들어가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때 유도되어지는 AN은 무조건 몇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랄 거야. 이해돼? 그럼 이때 AN식은 둘 다 똑같을 거고 여기서 A1은 어디서 찾아내야 돼? S1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맞아?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첫째 항은 누구야? S1이지. 여기서 식에서 S1 여기 식에서의 S1이 들어가는 거야. 자, 이 S1은 어디 거라고? from 여기서 온 거야. 그 다음 공비는 무조건 누구야? R이지. 이렇게 푸는 거야. R의 n-1.
그러면 문제의 핵심은 누구냐? 쌤 얘는요 여기 있고. 자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예를 들게 얘가 2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2야. 그럼 몇 번째부터 성립해? 첫 번째부터 성립하지. 그럼 이때 일반항 AN은 이렇게 쓰는 거야. 첫째 항은 얼마야? 여기 1 넣어봐. 2, 3은 6 빼기 2지. 얼마야? 4. 공비는 무조건 누구라고? 3이라고. 그래서 3이 얼마? n-1일 거야. 그런데 여기 식을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해봐. 다르지? 근데 공비는 무조건 얼마야? 3일 거라고. 그럼 이때 일반항 AN은 어떻게 돼? 일단 3의 n-1이라고. 그다음 여기 첫째 항은 여기다 1 넣은 값이 아니라고. 얘가 첫째 항부터 성립되는 게 원래 거 여기지. 원래 거랑 똑같아. 그대로 써줘. 근데 얘는 몇 번째부터요? 두 번째부터 성립하는 거고. 첫 번째 A1은 누구라고? 여기다 1 넣은 값 얼마야? 7이지. 그럼 7이 첫 번째 값. 이렇게 찾는 거야.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시 그래도 원래 원칙은 이거 쓰는 거야. AN은 SN 빼기 SN-1을 쓰는 건데 굳이 그러지 말라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럼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에 3번 두 문제 풀어볼게요. 자 모든 항이 뭐지? 양수인 등비수에 줄쳐. 이제 이런 표현 나오는 거야. 등차에서는 안 나와.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 무슨 뜻이야? 첫째 항도 양수고 공비도 뭐다? 양수다라는 뜻인데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뭐야? 첫째 항 곱하기 세 번째 항이 나왔지. 아 현성아 이제 들어놨어. 이거 뭐 쓰면 돼? 등비수에 있으니까 뭐 쓰면 돼? 등비중항. 여기 가운데 중점 누구야? A2지? 맞아? 그럼 이건 뭐야? A2의 무슨 제곱? 전체? 제곱이고 그 값이 4래요. 그러면 A2는 양수 4 아니면 양수 2 아니면 음수 2지? 근데 모든 항이 양수를 했으니까 A2는 얼마가 된다? 2다라는 조건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문제에서 A5가 있고 분모의 어떤 식이지? A4 마이너스 3배의 A6이다. 이 결과가 얼마다? 2분의 1이라고 했죠? 자, 일단 어떻게 돼? 대각선의 곱은 서로 같다 라고 쓰셔도 되는데 일단은 등비 수열에서는 차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별로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이겠어요? 별로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핸들링을 할 수 있어요. 자, 4, 5, 6의 중간이 누구야? 5지? A5 기준으로 묶을게요. 그럼 A5 A4는 A5항 기준으로 공비가 몇 번 곱해져야 돼? 거꾸로 한 번이지. 마이너스 1. 이 숫자 합이 4 나오면 되는 거야. 다시 문제가 뭐냐면 A10은 A6부터 시작하면 공비가 몇 번? 4번만 진행되면 된다고. 근데 만약에 A12부터 시작하면 공비가 거꾸로 몇 번? 2번 나눠주면 되잖아. 이런 뜻이라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빼기 3 곱하기 A6은 A5 곱하기 공비 한 번이지. 그럼 어떻게 돼? A5 전부 다 약분되지. 그럼 R의 마이너스 1제곱은 R분의 1이 될 거고 빼기 3R이 될 거고 분모차는 1이고 이 값이 얼마지? 2분의 1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 값이 얼마다? 2라는 얘기지? 양변에 R을 곱합니다. 왜? R은 0이 아니잖아. 그럼 1 빼기 3R 제곱 분담하니까 음수 2R은 0. 정리하면 3R의 제곱 더하기 2R 빼기 1은 0. 1, 3의 1, 1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네. 따라서 R의 값은 3분의 1이겠지. 왜? 공비도 양수니까. 그럴 때 문제에서 뭘 구하는 거지? A4야. 그럼 A4를 굳이 첫 번째부터 시작할 필요 없잖아. A2 곱하기 무슨 제곱? R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A2가 2고 R의 제곱은 9분의 1이 될 거니까 정답은 얼마다? 9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서 등비수의 합 바로 가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다음 시간에 좀 보강할게요. 오늘 등차에서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걸릴 수밖에 없어. 수열이 여러분이 그동안에 그냥 단순하게 계산으로 바로 갔던 관점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일주일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알겠니? 우리가 다른 문제들은 간단한 것도 어때? 하루 만에 끝나고 이틀 만에 끝났잖아. 근데 얘는 아니야. 가치가 있습니다. 시그마도 가치가 있죠.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 첫 장에 대한 얘기는 안 했지. 그냥 말 그대로 공비가 음수래. 공비가 음수면 이제 여러분 생각해야지. 뭐가 일어나? 무조건 진동이 일어나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거 생각해야지. 양수값과 음수값이 많다. 무조건 반복된다. 이해됐어요? 뭐가 일어난다?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첫 번째 A1 더하기 A4가 얼마지? 1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야?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얼마다? 7이고 그때 최종적으로는 첫 번째 항 다음에 몇 번째 항이야? 두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랬지. 자 그럼 일단 두 번째 조건부터 먼저 가봅시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은 S6 아니야? S6은 어떻게 돼? 공비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R 빼기 1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 1 빼기 R로 시작해야 되겠지. 1 빼기 R분의 첫째 항은 그냥 A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1 빼기 R의 몇 제곱? 6제곱이지? 그 값이 얼마다? 7이라는 거 아니야? 예. 어려운데요? 이 식 연립을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뜻이야? A 더하기 A의 R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한 결과가 1이다. 일단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럼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될 텐데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죠? A에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R의 세제곱 1 더하기 R의 세제곱이라는 식으로 바뀌어 볼게요. 네. 이게 7이래. 자, 옆에 공간에다 필기할게요. 뭐라고 필기하는지 말로 쓸게. 등비 수열의 연립은 자, 등차 수열을 연립할 때는 어떻게 해? 더하거나 빼지. 등비 수열의 연립은 나눠야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 안에 넣어 있다. 이 안에 넣어 있다. 유튜브에 검색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나올 거고 거기서 이동건이라는 배우가 여자 주인공한테 고백했던 명대사입니다. 이 안에 넣어 있다. 너희 엄마한테 물어봐.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엄마 이 대사 알아? 이 안에 넣어 있다? 아니 그 명작 드라마를 어떻게 아니? 그리고 세상 제일 황망한 드라마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빈센조나 최근에 황망한 드라마 결론 뭐 있지? 재벌집. 어? 재벌집. 그 뭐 재벌집 비교할 것도 안 돼. 그 드라마 결론이 뭔지 알아? 그때 꿈이었어. 결론이 여자 주인공 꿈이었대. 재벌집도 꿈 아니었어요? 그거 뛰어넘. 재벌집이 그 김은숙이냐? 걔가 작가 김은숙한테 찾아봐. 파리의 연인자. 어때 이 안에 너 있다. 무슨 말이야? 얘가 이 안에 있다고. 어디에요? 얘 A로 묶으면 1 더하기 R의 세제곱 아니야? 어딨어? 얘하고 얘 있네. 이렇게 보라고. 나누려고 하지 말고 이 안에 넣어 있다. 알겠니? 지금 들이미는 거 이 안에 넣어 있다. 그럼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R분의 이 값 자체가 1이지. 쓸 필요가 없네. 그럼 뭐만 남어? 1 빼기 R의 세제곱이 얼마 남어? 7 남지? 그 다음 이 식 다시 인수분해봐. 어떻게 돼? R 제곱 더하기 이렇게 바꿀까? R 빼기 1로 바꾸면 R 마이너스 1에 R 제곱 더하기 R 더하기 1의 3자씩 합차지? 그럼 R 빼기 약분돼서 사라져. 이 값이 얼마다? 7. 결국 R 제곱 더하기 R 빼기 6은 0이다. 이해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2, 3에 어디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지? 그럼 R은 2 아니면 음수 3인데 문제에서 공비가 뭐보다 작대? 0보다? 작대요. 그럼 R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나오겠지. 맞아? 그럼 R이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1 더 빼기 27 아니야? 맞아? 그럼 음수 26에 A가 1이라는 결론이 나오지. 따라서 첫째 항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6분의 1이고 A2는 여기다가 공비에 누구를 곱해줘? 마이너스 3을 곱해줄 거 아니야. 그럼 얼마야? 26분의 3이 되겠죠? 그리고 이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26분의 2가 될 거고 2로 약분하니까 정답은 얼마다? 13분의 1. 이게 P분의 Q가 될 거고 이거 두 개를 더하라는 거니까 정답은 얼마다? 14라는 값이 도출되겠습니다. 숙제는 쌤 준 프린트 나머지 전부 다 여기도 레벨 2까지 전부 다. 알겠지? 해보세요. 다음 시간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등비수에서 설명해야 될 건 다 했어. 설명해야 될 건 다 했고 등비수에 정리한 거 집에서 꼭 명심 한번 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알겠어요? 그래야 디자인하는 법을 좀 배울 수 있어. 알겠지? 오늘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뵐게요.